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 8강과 9강에 대한 보강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3월 4일 날 개강한 이후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요건, 그 다음에 학생 개인의 성격의 이해, 자기 탐색 및 이해, 그 다음에 심리검사, 성격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적성에 대한 이해, 그래서 현대사회의 직업, 그 다음에 직업과 적성의 관계, 직업 선택 및 전략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리더십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비전 설정과 로드맵에 대해서도 우리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공적인 학습 동기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 동기 점검하기, 학습 동기 향상 훈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좋은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 8강은 8강, 9강 두 강좌인데요. 8강에서는 나만의 학습 방법과 시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수업 단계별 노트 필기 방법과 기억력 향상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책 읽기 방법, 그리고 시험 관리 방법, 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의 대상과 내용, 형식, 그리고 과정은 다양합니다.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요구, 지식의 경험 배경, 그리고 학습 수준과 능력, 개성 등도 역시 각자 다릅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학습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는 것에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성에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학습 방법과 시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에 학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수업 전에 교재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예습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중에 노트 필기는 강의 시간 내용을 잘 듣고 그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잘 기억하고 메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칠판에 판서한 내용도 역시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울러서 코넬 필기 시스템을 또 활용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업 중 노트 필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담당 교수의 핵심적인 강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요약 정리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필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참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 내용을 작성한다는 것은 보통 세 가지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한 복합적인 활동인데 이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의 전 준비할 내용과 수업 전에 그 다음에 잘 듣고 핵심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업 후에 정리 내용은 먼저 필기 내용을 다시 재구성을 한다.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할 때 강의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을 파악하면서 기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교수의 강의가 학습 내용의 구조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업 후에는 교수님이 강의 내용에서 정리하고 제시한 강의 주제를 유의하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필기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매 강의마다 새롭거나 중요하게 등장하는 용어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때 그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노트에 적어 놓도록 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조교나 교수님을 방문하여 역시 질문을 해서 제대로 그 내용을 궁금한 점을 파악하는 것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력 향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증진 전략은 보통 5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전체 내용을 소제목 단위로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픽 조직자를 새로 정리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자법 활용하기와 시와 리듬, 은율 및 또 이것을 은율을 활용하는 방법도 증진의 전략으로 하나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드는 일도 이것도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기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은 말씀드렸듯이 소제목 단위로 암기하고 그리고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제목 단위로 암기하는 것은 소제목은 해당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조직자 활용하기는 좋은 공부 전략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스스로를 위한 그 자부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활용을 두 문자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항목별이나 계열로 첫 글자로 새로운 조합어를 만들어 외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리듬, 운율법을 활용하는 것도 역시 좋은 기억 증진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사한 톤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정보를 대체시켜 암기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뜻, 좋은 공부 전략과 이것을 통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공부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파고들 때 반드시 중간중간에 뒤로 물러난다 라고 우리 PT 내용에 보다시피 강의 내용은 깊이 들어갈 때는 한없이 들어가면서도 중간중간에 과감히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일지, 이건 왜 이렇게 될지, 이 둘은 뭐가 다르고 같을까, 이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왜 이럴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탐구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의 방법은 한 단락 한 단락, 한 문제 등 한 단위의 공부가 끝나면 공부를 멈추고 전체를 살펴보는 디프 앤드 블랙 공부법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공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화 전략, 정교화 전략, 비판적 검토 전략, 그리고 반복 전략, 그 다음에 조인지 전략,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학습 전략의 조직적인 전략은 내용에 대한 벽에 개념 지도를 붙여 교재나 강의 내용을 24시간 안에 노트를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전략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정교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지 말고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답을 찾는 노력을 권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는 스스로를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습관을 권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조교와 교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전략을 학습자는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 풀어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답이 구했지만 또 다른 정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가정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답도 역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그 학습 전략이 그 반복적으로 이러한 수업이 끝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그래서 수시로 번복하고 반복하는 해서 새로운 의미를 뒤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암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과 집중, 그리고 시간 관리, 학습 환경 조성, 그 다음에 학습 동아리를 활용하는 방법, 학습 교재 활용하는 방법, 그런 전략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화, 정교화, 그 다음에 비판적인 검토, 그 다음에 반복, 그 다음에 인지 전략, 그 다음에 바로 노력 전략이 되겠습니다. 학습 의욕을 북돋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시간 관리 역시 가장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학습의 그런 방법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시간 관리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동아리 활용 전략입니다. 마음이 맞고 공부 목표가 비슷한 동료 친구들하고 같이 그 동아리를 형성해서 같이 그룹별로 공부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학습 교재를 활용하는 전략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성공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학습 내용의 범위가 넓을 때 이를 체계화하여 고차원적인 지식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이게 조직화 전략인데, 이 부분은 벽에 개념지들을 붙여 교재나 강의 시간을 요약하고 공부 직후 학습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 본다거나 또는 노트 필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정하는 방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규화 전략은 교재의 제목과 사파를 미리 보고 질문을 만든 다음 답을 찾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지 말고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수업 내용이나 교재 내용에서 질문에 답을 찾는 노력도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비판적 검토 전략으로는 공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풀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판단하지 않고 경청한 후에 이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찾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이를 수업이 끝나자마자 복습, 반복을 하고 스스로의 수시로 반복과 이를 의미화해서 암기를 해서 정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초인지 전략도 역시 예습할 때 읽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요지를 읽어 가면 좋겠습니다. 수업 자료를 이해하고 어려우면 자료를 읽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수업 시간에 공부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노력의 전략, 집중 전략 이런 부분은 화면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시간 관리나 또는 학습 환경 조성 전략 이런 것들은 성공적인 학습 전략을 위한 다양한 습관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인 학습 전략 개발을 위한 습관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효과적인 책 읽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독서를 습관적으로 습관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은 되도록 자주 반복하여 읽는 것입니다. 처음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2번, 3번 반복하여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책 읽기 방법으로는 먼저 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읽는 것도 스스로 답을 찾는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이런 책 읽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속도도 역시 빠르게 읽는 방법을 알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약을 독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책 내용을 선택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이나 관심에 따라 대략적으로 읽기도 하고 때로는 훑어가며 읽어보는 것도 좋은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저자와 대화하듯이 읽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효과적으로 책에 표시나 메모를 해서 책의 여백에 주제어 또는 그 코멘트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밑줄을 그을 때는 중요한 단어,
또는 문장에만 밑줄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효과적인 책 읽기 방법을 모색해보고 이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동료 친구들하고 상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험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 준비는 3주 전서부터 미리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시험 계획을 세워서 먼저 심리적인 안정과 시험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 매일 해야 할 내용의 공부 분량을 미리 노트에 적어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험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사전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한 노트 내용을 더 주의 깊게 정리 요약해 보며 시험 내용 및 그 페이지를 스스로 요약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된 정리 내용, 이 페이지를 암기를 통해서 시험 준비를 대비를 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입장이 돼서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스스로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시험 시작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데 적어도 10분 전에 일찍 그 시험 장소에 도착하고 그리고 시험지를 받고 난 직후에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시험지 한쪽에 미리 적어두고 먼저 문제 전체를 훑어본 다음에 문제 연관성에 대한 힌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험 문제별 시간을 배분해서 10분 또는 15분 정도 정리를 해서 나눠서 한번 그 전체적인 시험을 풀 수 있는 시간 배분을 하는 것을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답안 작성하기, 대체적으로 일찍 도착을 하고 시험지를 먼저 받아본 직후에 내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리고 답안 작성하기, 이것이 좋은 시험 보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 유형별 대처 방법은 선택형 시험 방법과 논술형 시험 방법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선택형 시험은 최선의 답을 찾는 방법이겠죠. 가장 좋은 답을 곰곰이 비교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험 출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논술형 시험 방법은 시험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질문 초점에 맞춰 답을 서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답안의 윤곽을 먼저 잡고 그리고 앞에서 계획한 답만 작성해서 순서에 따라 논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진술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시험 유형별 대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제 8강좌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제 9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 9강은 스트레스와 갈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8강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